최순실과 비선실세가 문화체육 분야의 이권을 챙기면서 전주 한식산업과 무주 태권도진흥재단도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간 수차례 발굴 작업에도 위치를 찾지 못했던 전라가명 선화당터가 확인됐습니다. 전라가명 복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을 고가의 양주로 둔갑시켜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유흥업소 업주 등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최순실과 비선실세가 문화체육 분야 이권을 챙기면서 돈의 관련 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관련 단체들이 전주의 한식 산업에 손을 대고 무주 태권도 진흥재단도 들러리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 있는 국제 한식조리학교. 그동안 재외공관 파견 조리사를 가르치고 지구촌 곳곳에 한식조리사를 교육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관련 사업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사업이 뜨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떴대요, 그게. 전에 담당자 얘기로는 올해 그 사업이 안 떴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매년 사업 공고를 내곤 했지만 올해는 공고가 나지 않아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 해당 사업은 그런데 최순실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모 재단 이사장 관련 업체가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식과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드러난 이상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홍보 동영상에는 무주 태권도원이 등장합니다. 태권도원 도복을 입고 무주 태권도원에서 훈련을 해 공인단체로 보이지만 사실 급조된 사설 시범단입니다. K 시범단하고 태권도원하고는 관계는 전혀 없고 그 도복을 저희 허락을 안 받고 찍어서 그걸 올린 거죠. 대통령 순방에 동행해 국고를 축낸 것도 모자라 내년도 태권도 진흥 예산으로 무려 168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태권도원과 시범단을 운영해온 국가기관인 태권도 진흥재단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태권도 관련된 예산을 좀 이쪽으로 재단으로 좀 몰입해서 몰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K스포츠나 이런 데서 태권도 쪽 손대고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간 부분이 있어서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문화체육 사업의 이권을 챙겨오는 사이 전북의 주력 산업 역시 들러리가 됐던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으며 내일도 전주와 익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해 가세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두 번째 외국인 투자회사인 솔베이 군산공장이 준공돼 가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분양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매우 저조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레이사에 이어 두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인 벨기에 솔베이사가 군산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화학기업인 솔베이사가 100% 출자한 실리카 코리아는 자동차 타이어 원료인 실리카를 생산합니다. 생산량은 한 해 8만 톤, 절반을 다시 해외로 수출합니다. Here where we standing, there was just dirt, mud and san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we have a high-tech plant into producing high-performance silica. 솔베이 군산공장은 80명을 고용했는데 도와 군산시가 128억 원을 지원했으며 각종 세금은 최대 15년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은 화학기업인 도레이와 솔베이 단 두 곳에 불과해 새만금 위원장조차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공식은 화려하고 멋진 일입니다만 더 좋은 것은 기공식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도로와 철도 같은 기반시설 부족을 분양이 저조한 이유로 돌리고 있지만 향후 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그간 수차례 발굴 작업에도 위치를 찾지 못했던 전라가명 내 선화당 터가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5개월간 진행된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쯤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가명의 수장인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 복원을 위한 핵심 터지만 수년에 걸친 발굴에서도 그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지난 6월 시작한 발굴에서 우물과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확인됐습니다. 이를 선화당 터가 표기된 1928년과 37년 일제강점기 구도청사 도면과 정밀 비교해 위치를 실측한 뒤 선화당 자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물과 연결 통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선화당 터가 어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부속 시설인 내산문터 적심시설이나 관풍각터 기단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등은 선화당 위치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복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2018년 7월까지 선화당을 포함한 6개 건물지에 대한 복원이 이뤄집니다. 전주시는 일단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논쟁이 되어 왔던 선화당의 위치가 이제 정확하게 확정이 되게 됨으로써 복원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선화당 터를 확인하고 원형을 살리기로 해 박제된 공간은 면했지만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충청과 강원 감염 등 타시도 사례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교육부의 재정기여자 선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서남대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당장 신입생 선발이나 내년으로 예정된 의대 인증평가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재정기여자 선정이 이미 끝났어야 할 서남대학교. 하지만 지난달 맞춤형 컨설팅의 주체가 사학진흥재단으로 바뀌면서 또다시 검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학진흥재단은 예수병원재단과 명지의료재단 그리고 교비 횡령과 관련된 옛 재단이 낸 정상화 계획서까지 함께 검토하고 나서면서 대학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으로까지 변경하면서 종전이사를 검토한다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종전이사안을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달 20일쯤으로 예상되는데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학 측은 내년도 학생 모집부터가 걱정입니다. 내년 신입생 정원의 5%를 줄여야 하는 데다 이미 수시 모집 지원자가 30%나 줄어 정시 모집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내년 초에 받아야 할 의대 인증평가도 장담할 수 없어서 자칫 의대 폐과 논란이 재현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대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엔 교육부에서는 의대를 폐과를 지켜서 자기들이 의도한 것으로 가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기여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서남대학교 정상화는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을 고가의 양주로 둔갑시킨 유흥업소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이런 가짜 양주를 막기 위한 위조 방지 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창고와 주방에서 숨겨둔 양주병을 찾아냅니다. 업주 53살 최모 씨 등은 손님들이 남긴 술과 저가 양주를 섞어 값비싼 양주로 둔갑시켰습니다. 3년 넘게 전국에 130개 유흥주점을 들며 구한 폐기용수를 원료로 만들어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왔습니다. 먹다 남은 양주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가 7천 원 상당의 저가 양주를 1대1 비율로 혼합하여 최대 15만 원 상당 가격으로. 특히 이들은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양주병 입구를 늘리는 수법을 써 위조 방지 장치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양주는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RFID 칩이 부착돼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가짜 양주를 제조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과 운반책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영광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추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반핵 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기존 원전 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처리장 건설 계획을 통과시켰다며 영광 원전의 처리장이 건설되면 가까운 고창과 부안 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창군청에서 정부의 원자력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거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 요구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지난달 현재 87%에 이르지만 폐렴, 구균 예방 접종률은 65%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렴, 구균은 1회 접종으로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독감 접종은 11월 중에 맞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6 전북 독립영화제가 너랑 걷고 싶다를 주제로 내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시네마타운에서 시작됩니다. 영화제는 4개 섹션에 48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개막작인 김진아 감독의 숨바꼭질은 내일 오후 7시 시네마타운에서 상영됩니다. 전북현대 축구단이 오늘 홈 경기에서 시즌 첫 40만 관중 돌파를 노립니다. 전북현대는 올 시즌 현재까지 38만 9천여 명의 관중을 동원했으며 오늘 저녁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창단 최초로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 삼봉지구 택지 개발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LH 전북본부는 오는 4일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19년 말까지 삼례 수계리와 봉동 고천리 91만 제곱미터에 6천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을 개발하는 웰링시티를 건설합니다. 한국학에 정통한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이번 주말까지 전주와 완주, 김제 일원에서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를 개최하며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진단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 완산구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49살 양모 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할머니가 10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부린 식당 주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장애인 65살 전모 씨를 13년간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식당 주인 60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